그래서 앉혀놓고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얘기해줬어. 너가 88.A를 받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학기에 100점을 맞았어. 와, 드디어 잘했지, 그치? 근데 조금 더 느슨해져가지고 뒤에 가서는 또 조금 100점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겨울 방학 동안에 이 친구가 독서실을 다니면서 수학이 약하니까 16시간을 공부하는 거.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선생님도 보기에도 걱정할 정도로. 애가 말라가고 있는 거야. 점점. 그래서 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학이 약하니까 어쨌든 16시간 독서실 들어있으면서 엄청나게 방학도 1년짜리 동안에 엄청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서른 걸 딱 갔죠. 그러면서 이제 국어도 이제 방학 동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수학도 그렇게 방학 동안에 어쨌든 양쪽으로 공부를 해놓으니까 3월 모의고사부터 20시험 때까지 성적이 다 거의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시험고에서 1, 2학년 때 이과 지망이었다가 이과 선택했다가 3학년 올라갈 때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3학년 때 과를 바꿔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어렵다는 탐구 과목도 다 일이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겨울방학 때. 근데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등급이 일이 안 나왔어요. 3도 됐다가 2도 됐다가 막 그랬는데 네. 공부를 아직 안 했어 보여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니 2학기 딱 되니까 탐구도 다 5월 1일 뜨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문이과가 통섭이 돼. 그래서 이 문이과를 다 갖춘 조교쌤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조교가 제자 중에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하면서 알바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친구들도 별로 없을 수 있어. 다른 데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고3 때부터 계속 너는 졸업하면 우리가 가자. 조교를 해야 돼.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 해줄 거고 개인 조교로는 서영고 1, 2, 3학년만 조교할 거예요. 지금 이제 방학 동안 다 같이 지도할 거고.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뜨거운 박수로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보다 2년 내지 1년 선배니까 편안하게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안녕. 근데 아마 학교에서 이런 선배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를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이제 또 겪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를 겪으면서 2학년 3학년 때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 선배들이 진짜 이 입시판의 진짜 방법,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현역 때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나는 조금 다르고 특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고1, 고2 때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고3 때는 솔직히 성적이 다 만들어지고 난 후라 열심히 안 하고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했어. 근데 2학기 때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한 줄 알아? 성적이 떨어져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옆에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숙제도 더 열심히 해오고 문제 푸는 방법도 들어보면 똑같은데 성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얘랑 나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고 어쩔 땐 얘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더 좋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아, 나는 여태껏 어쩌면 운으로 문제를 많이 맞췄던 거고 이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하는 줄 알았던 내 친구들이 수능장에서 나보다 더 잘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둘이 결국에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6월 달부터 생각을 했어. 6월 달에 딱 그걸 깨달았거든. 그러고 한 달간 차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 그러고 나서 7월 달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1등급 초반이었는데 모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두 개씩을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게 되고 공부를 그러면 이렇게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하면 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구나. 얘랑 나랑 차이가 났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고 그럼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그럼 더 차이가 벌어지고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하게 된 거야. 물론 이전에도 객관적으로는 괜찮았지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여기 담았고 지금부터 시작할게. 전자펜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말하기는 좀 오글거려서 한번 읽어봐. 잘 읽어봤니? 민준이가 있겠답니다, 선생님. 누군가에게 시작. 누군가에게 기대되는 순간이겠고 누군가에게 지루한 순간이겠지만 이 순간에 한 우리의 수험생활에 집중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연세나루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딱히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진짜 다른 국어 학원들 다니는 클리닉 같은 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부실하고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을 하는데, 원장쌤은 정말 너희들은 아직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조교된 입장에서도 그렇고 고3 후반기 가서 느꼈는데, 쌤은 정말 학생 하나하나마다 이 학생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그리고 여태 해오신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공도 있고, 이 학생 그럼 이걸 못하는데 이것만 좀 보완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쌤은 완전히 이런 말 하면 조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괴물이야, 국어에. 그러니까 내가 국어 학원에 있어서는 더 이상 터치할 게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엔 진짜 완벽에 가깝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남들과 격차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도 조교를 하지만 수학학원에서도 조교를 하거든. 수학학원에서 조교를 하다 보면 중2와 고2를 하는데,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2는 체계가 잡혀있는 애들이 있고 체계가 안 잡혀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중2는 아무도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중2 때까지는 잘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다 체계가 없고, 근데 중2에서 고2로 넘어가는 그 어떠한 과정 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체계가 잡혀서 자연스럽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못하는 아이는 체계가 안 잡힌다는 거냐. 근데 그게 중2 때부터 티가 나거든. 왜냐면 오답이라든가 정답이라든가 정답률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티가 나. 그러면 그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어디서 갈리냐면, 나는 그게 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학생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그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과연 그거를 중학교 때 격차가 벌어졌다고 고등학교 때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또 아닌 게, 왜냐면 진짜 체계가 성립되는 구간이 고2 때부터기 때문에 고2 때부터만 열심히 하면 그 체계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방학 특강 가면 쌤들이 고2 때부터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딱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던 안 하던 결국에 뭐 엄마가 시켜서 왔던 내가 하고 싶어서 왔던 이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내 시간을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걸 다 하지 않으면 못 가잖아. 근데 이게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게 비상식적인 게, 아니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열심히 하면 결과도 잘 나오고 나도 오답 없어서 집에 일찍 가고 성적도 잘 나와서 기분 좋고 한데,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쁘면서 학원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시간에 결국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훨씬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에 대한 말이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거는 공부에 대한 정의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공부를 사전에 쳐보면 배우고 익힘이라고 나오거든, 학습이라든지. 근데 배우고 익힘에서, 익히는 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게. 배우는 거라는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배우는 거면 배우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고개 이렇게 뻣뻣이 들고 겸손하지 않고 자만심을 가지면 내가 모르는 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 보여. 나는 이걸 알고 이걸 아는데 나 이렇게 잘하는데? 만 보이는 거야, 겸손하지 않으면. 근데 겸손하면 나 이것도 잘하지만 이거는 못하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이 길이 보이는 순간 거기서부터 성적이 진짜 급상승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서 너희가 그런 거구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깊이 와닿진 않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혼자 찾을 수 있고, 이거는 혼자밖에 찾을 수 없어. 이거는 무조건 혼자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학원의 역할은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학원에서 하는 걸 잘 따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게, 벼는 열매가 머리에 열리니까 고개를 숙이잖아. 근데 우리는 머리에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요지는 겸손하자. 이거는 내가 고3 때 친구들이, 정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고1, 2 때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리고 고3 때 정신을 차려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공부를 얘보다 훨씬 노력도 많이 하고 시간도 투자 많이 하는데, 얘는 나보다 훨씬 조금 공부하는데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능이라고 생각해. 여기도 나오거든. 사람들이 얘랑 차이가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내가 설명을 못하면 난 어때?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걸, 아, 쟤 재능이네, 타고났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뭐 우리 역사 속의 위인 아인슈타인, 뭐 그런 위인들이 과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업적을 이뤘을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물론 그런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선 재능의 영역이 필요한 게 팩트야. 그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최소한 여기 말했듯이 내 한계까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등급 초반, 그리고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없다 해도 2등급. 근데 아마 여기 분당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너의 입장에서는 1등급은 정말 노력만으로 충분히 뚫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한계에 도착하는 순간에서도 노력이 더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내가 뭐 어디 뭐 러시아 쪽에 숲에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건 이야기야. 근데 우리 집 앞에 곰 서식지야. 그래서 나는 이 곰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잡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고릴라 같은 힘을 타고 나서, 이건 좀 분위기 풀려고 잠깐 조크를 할게. 고릴라 같은 힘을 타고 나서 곰이랑 맨손 격투를 해서 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야? 나는 이 근력과 곰과의 싸우는 결투에 있어서 재능을 가진 거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맨손으로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곰과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재능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어? 장비 같은 걸 사야겠지. 그래서 나는 맨손으로 곰을 이길 수 없으니까 총을 샀어. 그러면 있잖아, 만약에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나랑 저 괴물 같은 고릴라랑 둘 다 곰을 잡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내가 완전히 긴장된 상황이거나 뭐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원래 맨몸으로 곰과 싸우던 사람은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히려 당하겠지. 근데 나는 내가 그러한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노력을 통해서 얘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놨고 체계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든 좋든 그냥 방아쇠만 딸깍하면 곰을 잡는 거잖아. 그게 말하는, 이걸 노력으로 뚫는 게 더 좋은 점이야. 왜냐면 재능을 가진 아이들은 그걸 너무 과신하고 노력을 안 한 나머지 자기가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왜냐면 자기는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나 실패했네, 이런 경우 처음인데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는 노력으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여태껏 노력으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고, 그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닥쳐도 나는 이미 실패를 많이 해봤고 그걸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능의 한자를 풀어보면 재주와 능력이거든. 재능, 뭐 영어로 하면 gift, talent이니까 주어진 건데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좀 달라. 우리 능력 키울 수 있는 거지. 나는 재능도 키울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혹시 왜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을 안 할 텐데, 어디 쓰면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서 굉장히 억울했어. 왜냐면 학교를 12년 동안 다녔는데 이거를 가르쳐준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 본 적 있어? 이런 꿈을 먼저 찾아라?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 아니 이걸 왜 안 알려주는 거지? 이거를 알고 하면 공부가 너무 재밌고 쉽고 간편한데 왜 이걸 학교에서 안 알려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학원에서는 안 알려주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학원에서 계속 말을 해. 계속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만 하지 그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꼭 그렇더라도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겠고, 가정을 꾸려서 사는 걸 수도 있겠고, 뭐 한적한 시골에서 뭐 낚시나 농사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 그러면 그런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공부로 온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는 굉장한 안전자산인 거야. 왜냐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계속 바뀌거든. 근데 공부라는 한 틀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 같은 존재가 생겨.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저쪽으로 갔을 때 영영 다시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학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학업도 꿈이라는 게 있어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잘 된다는 거지. 목적을 갖고 아 나는 저걸 해야 되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 꼭 1등을 받아야겠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아 나 뭐 그냥 뭐 별로 가고 싶은 데도 없는데 대충 가야겠다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은 공부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꼭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걸 기준으로 맞춰서 앞으로 수험생활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는 이 고2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그죠? 고2 시작하면 너네 아마 지금도 뭐 윈터캠프 뭐 김승리 현강, 강민철 현강 막 그런 거 있지 않아? 아마 계약하면 더 심해질 거야. 야 너 저거 예약해야 한다는데 안 해? 그리고 고3 때 넘어가면 아마 더 심해질 거야. 야 다른 애들 뭐 이거 저거 푼다는데 너 그거 안 풀어도 괜찮아? 너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고, 이거는 그 걔네가 너네를 뭐 해코지래. 좀 쓸데없는 걸 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마 자연스러운 감정일 거야.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나는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으로 말이 안 되거든. 우리는 공동체로 진화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인간의 본능이고 마음이거든. 근데 이거는 입시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줄게. 우리가 수능에서 결국에 모든 공부가 수능을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 뭐 내신을 챙기는 것도 있고. 근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하는 법은 한 가지야. 남들보다 잘하면 돼. 그게 상대평가지. 남들보다 잘하고, 내가 당장 이 옆에 있는 애보다 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보다 잘하고, 잘하는 편에 속하고, 내가 얘보다 점수가 잘 나오고, 내가 얘보다 문제를 더 맞히고, 이게 수능을 잘 보는 거야. 내가 뭐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수능을 망치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얘보다 못 보면 그거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수능이고,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이지, 이 사회에 있는 것 중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그럼 내가 얘보다 잘해야 되는데, 뭐 10명 중에 1등을 해야 된다 생각해봐. 10등을 하기 싫지. 그러면 9명이 저걸 해. 그럼 나도 저걸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9명이 저걸 한 데서 나도 하면 그냥 그 애들의 수준에 맞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면 남들이 받는 성적이 나오는 거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게 되는 거야. 내 말은 뭐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게 좋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좋고 나쁘고를 내가 직접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남들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남들이 한다면 얘네들이 왜 이걸 하지? 아 이게 부족해서 이걸 메꾸려고 하는구나. 나도 부족한데? 하면 그걸 하는 거고, 나는 저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충분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야 너 대치동 현강 뭐 메가스터디 러셀 현강 간다는데 너 안 가? 라고 해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학원에서 나쁜 걸 준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서 쌤이 문제를 주셨어. 이거는 아마 웬만한 좋은 학원에서는 거의 너희들한테 도움 되는 걸 거고 아마 100% 너희한테 무조건 좋은 걸 거야. 근데 의심하는 게 좋은 점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왜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고 이걸 얻어서 내 성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를 알고 하는 거랑 알지 않고 그냥 쌤이 주셨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라는 것이. 이거는 내가 뭐 너희보다 해봤자 1, 2년 더 살았지만 고3 수험 생활이 너희들한테는 굉장히 떨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 아마 불안할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인생에서 한 가지에 그렇게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이 어찌 보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 왜냐면 고3 동안에 나 자신 그리고 이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 고3은. 근데 그러한 시기가 정말 너무 유익한 경험이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몇 개를 깨달았는데 이거를 고1, 고2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어. 이게 딱 그 내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내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를 해도 내가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 마인드부터 달라. 그리고 나는 꿈이 트레이더라고 주식이나 옵션 같은 거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그걸 때문에 수능 끝나고 공부를 했었거든.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거 수능 공부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수능 공부 때 내가 체계를 만들어 놓은 방법이랑 여기서 체계를 만들어서 방법을 만들고 내가 그걸 적용시키는 방법이랑 거의 일치하구나. 그 원리가 똑같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야. 물론 그거는 잠깐 요즘 공부 안 하고 있긴 한데 어떤 걸 공부하든지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나오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강의하면서 계속 했던 내용인데 그냥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뭐 말이 있지만 뭐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있지. 근데 믿을 사람과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건 아예 다른 얘기야.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 그리고 나는 고통을 좀 즐겨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이거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의 말인데 좀 극단적인 선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이 싫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근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 아니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삶이 싫다는 거는 내가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든 건 고통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삶이 싫은 사람은 뭐야?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너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닌데 내 말은 고통이라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는 약간 그거랑 연계가 되는 건데 정말 살아보면 내가 이 학원에 온 것도 다 운이고 나는 국어, 수학,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다 너무 좋은 학원들을 다녔어. 근데 그건 솔직히 운이잖아.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인생을 다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운이기 때문에 더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운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도 맞고 수능에서도 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 물론 최상위권은 거의 영향을 안 받지만 근데 인생에서 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해봐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필요해. 정말 내가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난 너무 힘들고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내 인생에 도움되고
그때 그걸 깨달았으면 아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뭔 말이냐면 나는 그런 인간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움직임이 모방이라고 생각해. 이 모방이 얼마나 사기적이냐면 뭐 60년 동안 대장장이 일만 한 대장장이가 있다고 해봐. 그 사람은 60년 동안의 내공이 있고 60년 동안의 경험이 있어. 근데 막 내가 거기 들어가서 2년, 3년, 10년을 배우다 보면 그 60년 동안에 그 사람이 한 생각, 모든 지식, 그 사람의 경험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게 너무 사기적이잖아. 그 사람은 60년 동안 한 건데 내가 좀 열심히 하면 2, 3년 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전수해주면 인간에게 모방이라는 게 너무 사기적이지 않아? 근데 책이라는 게 그걸 너무 쉽게 편하게 한다는 거지. 책은 정말 쓸 때 정말 이 사람의 인생 경험,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몇 년 동안 검수하고 작성하고 수정하고 해서 낸 결과물을 솔직히 좀 열심히 읽으면 2시간 만에 뭐 거의 모든 책 읽을 수 있잖아. 물론 그걸 한 번 읽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쌓아온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꼭 살아가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생각 중에서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생각은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내가 또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책이 정말 게임에서의 거의 치트, 핵, 뭐 현실에서의 사기 이런 게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 여기까지고 듣느라 고생했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래. 너무 기대처럼 너무 잘해줬고요. 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그렇죠? 하늘 똑같이 비는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다 받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에 받고 어떤 사람은 욕조에 받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호수에 받아. 똑같은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2년이나 남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정말 어떻게 썼는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준 좋은 느낌이었고요. 또 여기 오늘 또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뒤에 수업도 있는데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20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받은 점이 다 다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026년 새해도 밝았고 좀 있으면 이제 신학기도 시작되고 남은 기간 충실히 잘 보내서 3월달 시험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잘 이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준 우리 조윤호 선배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질문은 나중에 우리 조 교수님이 우리 학원에 있을 거니까 가볍게 와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딱 한 명 꼭 묻고 싶은 거 혹시 있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지욱이 질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우리 지욱이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려대, 서울대, 연대가 되게 중요한 친구여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대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 여러분들이 특히 중3은 고1 친구들은 호랑이 뛰어가지고 이게 학교 탐방을 먼저 고려대 먼저 갔다 왔어. 상징적으로 연대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 그 스케줄을 겹쳐서 못 가고 몇 명만 갔고 3학년 올라간 연들만 갔거든. 나중에 이제 좀 기회가 되면 3월 1일이나 2일쯤 해가지고 연대 탐방을 한 번 더 기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못 갔던 친구들은 그때 또 신청해서 3월 그때 한번 가면 신학기의 분위기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공약을 해볼게요. 고려대 경제학과의 분위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들어지우가. 오케이.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준 여러분도 고맙고 조현우 분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